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과 함께 단원별 문제집을 마치고 어느덧 문제풀이반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문제풀이반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35일 또다시 5주 동안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단원별 문제풀이를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원별 문제풀이는 기본적인 것들을 푸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것. 자, 기본적이라고 그런다면 문제풀이반에서는 응용력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인 것들이 다 몇 개씩 이렇게 누적이 돼야 될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 그럼 응용력을 필요로 할 거예요. 응용력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적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무슨 얘기느냐면 작년 같은 경우 적과후 착과수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적과후 착과수라는 것은 물론 산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과수, 착과수는 기본적인 사람들은 다 계산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안 풀어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이거 맞는 거야? 11,000개 맞아? 풀고 나오면서도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다들. 11,000개가 맞아? 이러면서. 자, 이거 적과후 착과수 얘기가 나온 게 기본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문제들을 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품종별, 품종에서도 예를 들어 사과의 후지 사과였다. 품목이 사과였는데 후지였어요. 그런데 7년생 수령별 나오겠죠. 9년생, 11년생, 그럼 이렇게 다 따로 계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총 사과나무가 합계가 500주가 있었는데, 합계가 얘는 200주, 얘는 200주, 얘는 100주, 이렇게 11년생은 100주 이렇게 하면 표본주는 몇 주일까요? 이런 얘기를 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표본주가 총 몇 주죠? 20주. 합계 20주. 그럼 표본주는 몇 주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표본주는 몇 주일까요? 그럼 이것을 20주 곱하기 500분의 200 그래가지고 이건 몇 주? 8주. 이거 하면 8주. 이거 하면 4주. 합이 20주.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는 다음 표본주 간격은 어찌 될까요? 그럼 나눠가지고 표본주 간격 다 했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계산하는 거 했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적과후 착과수를 구하세요. 여기 80주에는 800개가 달렸습니다. 여기는 몇 개 달렸느냐면 1000개 달렸습니다.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개 달렸느냐면 600개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총 표본주 총 착과수. 표본주 총 착과수를 이렇게 준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이게 응용력의 문제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본주 한 주당 100개 달렸다는 말이 됐거든요. 100개 곱하기 200개 하니까 2만 개. 지금 착과수는 적과후 착과수가 표본주
적과 후 총 착과수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준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 하나당 125개 달렸구나. 나누면 되니까. 125개였으니까 곱하면 이것은 125개니까 25,000개로구나. 이것은 한 주당 몇 개느냐면 150개씩 달렸으니까 이건 15,000개로구나. 150개 곱하기 100주니까. 그래서 이게 적과후 착과수가 총 몇 개느냐면 6만 개로구나. 이렇게 구하면 응용력을 물었던 얘기예요.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응용력을 묻는 문제가 언제나 나올 것이다. 언제나. 여기까지는 계산했는데 요거 계산 안 해봤다고 이거 하는데 당황을 했다는 거야. 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문제를 풀고 나올 때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합격한 사람들까지도 일부. 자, 이게 응용력입니다. 기본적인 걸 풀었다면 응용력이다. 자, 그 다음에 적응력이란 또 무슨 말이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었을 때 응용력을 요구하는데 한 번도 안 봤어. 한 번도 안 본 문제가 지금 제가 만든 문제에 꽤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본 문제. 이런 문제가 딱 들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인터넷 강의니까 자율적으로 시간을 재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과목이니까 계산기 2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1과목, 2과목을 다 한꺼번에 줘요. 한꺼번에 1시간에 2시간에 다 푸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재세요. 어떻게 하냐면 1과목 50분, 2과목 계산기 두드리니까 70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2과목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70분을 재고 하세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그거 요즘 핸드폰이 참 좋죠. 알람 다 해놓고 나면 어떻게 68분만 재세요. 70분이니까 68분만 재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벨이 딱 울리면 한 번도 안 본 문제도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 순간 자기가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험이었다고 그런다면 정말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내가 뭐 연습인데 이렇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훈련은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아요. 훈련은 전쟁처럼. 훈쟁이래. 훈련은 전쟁처럼. 전쟁은 훈련처럼. 이렇게 멋진 말을 누가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처럼.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 시험은 평소에 공부처럼, 공부는 시험처럼. 자, 가능할까요? 자,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공부는 시험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공부하는 것을 시험 치는 것처럼 인도해 갈 겁니다. 그게 제가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자꾸 공부하실 때 시험처럼 해주십시오. 시험처럼.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답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동의하시면 이제 제가 앞으로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겁니다. 많은 거. 그 요구 조건 중에서 이제 이런 적응력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얘기 또 가볼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또 하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미보상 비율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역시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가니까 미자가 참 많군요. 여기에서는 미자는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쓰는 미자는 뭐 요즘 한자 세대가 아니니까 그냥 미혼 그러면 이해가 빨리 가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쓰는 미자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저는 이거 생각해가면서 그래야 돼.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이게 아직 않을 미자입니다. 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혼.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미착. 아직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미불.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상하지 않는 주스. 아직 죽지, 말라 죽지 않은 나무 주스. 미보상 비율. 보상하지 않는 비율. 미경과 비율. 아직 경과하지 않은 비율. 아직 뭐뭐 안 했다와 안 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미자가. 자, 오늘 또 이 미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관통을 시켜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1과목에 품목별 방식별 기준에서 서술이 되어 있는 제5장에서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품목별 인수기준, 제목은 이렇게 나왔죠. 근데 품목별 인수기준이 아니라 품목별 방식별 기준으로 서술된 거죠. 자, 거기에 보면 1절에서부터 특정위험 방식에서부터 비비비비비비 달려가지고 36절이 뭔가요? 무화과? 유자? 무화과가 확실히 맞아요? 1과목 무화과가 맞는지 유자가 맞는지, 어떤 분은 유자가 맞다고 어떤 분은 무화과가 맞다고 그러니까, 자, 그럼 무화과가 맞는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또 유자로, 예, 유자가 맞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다 하면 어떤 것이 맞아도 상관없겠어요. 내가 지금 그거 맞냐 안 맞냐 36절까지 있다는 것만 저는 알면 되니까. 여기에 보면 노마 숫자 5장 어디 있느냐면 1절에서부터 36절까지 어떻게 했느냐면 노마 숫자 1이 있고 노마 숫자 2가 있어요. 그죠? 노마 숫자 1은 뭐가 있느냐면 상품 내용이에요. 지금 2과목 얘기하는데 제가 1과목 지금 업무 방법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이 계약 인수, 그런가요? 인수 기준인가요? 계약 인수인가 인수 기준인가 그래요. 자, 이 대목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 상품 내용에서 1번 보험의 목적, 2번 보상하는 손해, 3번 보상하지 않는 손해, 4번 보험 기간, 자, 5번 보험 가입액, 6번 보험료, 7번 보험금, 8번 자기부담 비율, 9번 이런 게 나오는군요. 9번. 9번 말 당첨됐습니다. 자, 배당은 3.5배. 또 경마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 마음 설레는 단어입니다, 이게. 자, 9번 미경과 비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경과 비율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상품 내용 9번에 딱 가서 있느냐. 미보상 주스는 어디 숨어서 쓰냐. 그 다음에 곱은 뭐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비율 언제나 나오는 거예요. 자, 미보상 주스와 미고사 주스에 대한 제가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대답할 시간 드리는 거예요. 자, 미보상 주수란 정의. 아니, 정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미고사 주수란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 1장. 통칙이라고 그래요. 1장 통칙. 통칙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걸 참 잘 물어봅니다. 통칙이 뭐예요? 날마다 통칙해. 아, 통통배가 칙칙폭폭하고 달리나요? 아, 그런 걸 통칙이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 통칙이란 1과목, 2과목을 관통하여 통하는 원칙입니다. 아, 무서운 말이었군요. 1과목과 2과목을 관통하는 원칙이다. 거기 관통하다, 통하다 할 때 통자예요. 왜 총칙이라고 안 했을까요? 1장을. 보통들 보면 총칙 이렇게 쓰는데 우리 것만 통칙이라고 그래요. 총은 권총, 기관총 하는 총이 아니라 몽땅총, 모두 아우를 총 이런 말이죠. 총자가 한자가 총자가 뭐 이런 총자였으니까 아우를 총자였죠. 몽땅 총자. 그래서 총칙이란 몽땅 다 통하는 원칙 이런 뜻이고, 통칙이란 1, 2과목을 관통하여 통하는 원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지금 물어보는 말이 1과목이나 2과목이나 몽땅 통한다는 말. 자, 미보상 주수, 미보상 면적 이런 말이 잘 나옵니다. 이게 다 엇비슷한 말이죠. 자, 미보상 면적. 자, 요런 말들에 제가 이게 통칙 이런 말 물어보기 좋아하고요. 이런 말 물어보기 좋아해요. 수시로 때때로 물어봅니다. 왜? 이런 말들이 바로 어떻게 하면 항시 쓰니까 우리는. 아, 그렇죠. 평년 수학량 마이너스 수학량 가로 딱 닫아놓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 딱 그 이런 말 쓰잖아요. 미보상 비율이란 뭐다? 미보상 감수량이 뭡니까 도대체? 미보상 감수량의 정의가 나와 있을 거예요. 뭐냐면 보상하는 제2회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양. 자, 아니 수확량이 감소한 수확량 이렇게 얘기해요.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감소한 수확량을 뜻해요. 자, 그러면 보상하는 제2의 원인이니까 물론 뭐 병충해도 있을 거고 도난방 당한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보상하는 제2회면은 돼요. 그 말이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감소한 수확량.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그 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정의를 하려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3회까지는 다라라라라 글씨를 주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내가 자랑하려고 들고 나온 거예요. 답안지. 아니 이렇게 편지지로 이쁘게 해놨단 말이에요. 편지를 써달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미고사 주수 이렇게 5자 쓰라고 이런 걸 줬을까요? 그게 아니라 미고사 주수란 약수라시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1번에 1번 나왔다면 미고사 주수란,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것은 정확히 개념은 있어야 다
다 줄줄 못 이어도 개념은 있어야 이 말을 쓸 거 아니에요. 개념. 그러니까 요 개념을 아느냐, 그러면 정의를 얼마나 입술에다 붙이려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정의와 개념. 그래서 이거 참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정의가 다 나와 있는데 웬 개놈, 발음물들 이상하게 하더라고. 웬 개놈을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 개념이에요, 개념. 개놈이 아니라 개념. 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왜 개념을 물어봐요? 이러지 말고 정의를 열심히 외우다 보면 개념을 압니다. 자, 요즘 그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가겠습니다. 이렇게 통치게 쫙 나와 있는 말은 1, 2과목을 전부 다 관통해서 낀다는 말이에요. 낀다. 어떻게 낄 거냐? 잘잘잘잘 다 낀다. 그럼 정의를 제대로 못 이어도 개념은 정확해야 된다. 자, 미보상주스란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야. 보상하지 않는 나무 주스. 이 정도 모르는 이건 개념이 아니고요. 개념이 아니고 말 뜻에 불과한 거예요. 단어의 뜻을 아는 거고, 개념이란 우리가 쓰는 곳에서의 어떤 뜻이냐, 농작물 재해보험 이론 및 실무 또는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에 쓰는 뜻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미보상주수의 개념은 뭐냐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 주스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나무 주스. 자, 이 말을 정확하게, 이제 말 뜻을 정확하게, 정의를 그렇게 해서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못 이으면 개놈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아, 미보상이라는 말은, 미보상이라는 말만 쓰면, 미보상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비율, 미보상 주수, 미보상 면적, 이런 미보상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것이다. 이외. 미보상이란 우리한테 있어서는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것이다. 자, 보상하는 재해로 입은 손해 이외의 것이다. 자,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것으로 어떻게 하면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 개념이 잡혀야 돼요, 개념. 자, 그 다음 미고사란, 고사, 수학불능, 이런 말들이 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에 이게 전부 다 지금 한 통속인데, 미자가 들어갔다고 전부 다 여기 미보상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고사, 고사, 수학불능, 이런 얘기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면 보상하는 재예요. 보상하는 재 이외가 아니라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는 손해로, 보상하는 재해로입니다. 보상하는 재해가 맞을 거예요. 보상하는 재해를 어떻게 하느냐,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고사, 보상하는 재해로 죽어야 되는데 아직 죽어가고 있는, 아직은 죽지 않은 미고사.
보상하는 재해로 수학이 불능된 거예요. 수학 불능이에요. 면접으로 따질 때. 이렇게 보상하는 재해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수학을 할 수 없으면 수학 불능 면접. 보상하는 재해로 어떻게 하면 나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면 고사주스. 보상하는 재해로 어떻게 하면 아직 죽지 않고 침수당했다가 어떻게 하면 지금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으면 미고사주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말들 수시로 쓰죠. 수시로. 실제 경장 면접, 뭐 실제 결과 주스, 이런 말들이 뭐 수시로 뭐 여기 1과목에서부터 시작해서 2과목까지 관통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잘 몰라. 내가 알을라나, 네가 알을라나. 그냥 내가 글씨 그 말은 항시 이렇게 쓰더라. 이렇게 쓰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쓰더라. 이렇게 쓰더라. 뭘 먹어서 그렇게 입맛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쓰더라. 아니, 이렇게 쓰더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쓰면 입맛이 써집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 볼까요? 미경과 비율. 미경과 비율 얘기를 하려고요. 미경과 비율이란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겁니다. 뭐가? 시간이. 그래서 미경과의 반대가 경과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경과에서는 또 다시 경과 비율이라는 말이 두 개를 반대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반대로 다른 편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반대말 표시를 이렇게 표시해놔요. 국어사전에 보면. 아, 옆에다 써놔야 맞다. 이렇게 미경과 비율 그렇게 쓰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가로 세대니까 세로 세대가 이렇게 쓰면 안 맞으니까 가로 세대. 저게 반대말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미경과 비율 반대말 경과 비율을 하다 보니까 어디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선가 많이 들었어. 아, 이런 것이 이런 데서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미경과 비율하고 어떤 그 기간적 개념이 이렇게 있었구나.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가 미경과라면 경과라는 것은 시간이 지났어요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과. 아직 안 지났습니다. 미경과.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이 이 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응용력을 가져올 겁니다. 응용력을 가져오고 이 응용력이 기초가 돼서 문제에 적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말들이, 자, 경과 비율, 미경과 비율은 시간이 지난 비율과 시간이 지나지 않은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미경과 비율은 어디에다 쓴다고요? 해지할 때 한국법은. 자, 보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해약을 하게 돼. 해약. 자, 계약을 해지했다고 그러죠. 해지.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말이 해약이죠. 계약을 해지. 그 자리에서 중지시킨다는 뜻이 있어서 중지해서 해지예요. 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돌려주세요. 그럼 돌려주면은 지나지 않은 기간만큼만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미경과 비율. 여러분들은 뭐라고도 나오느냐면 책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 파트마다 단기 요율, 미경과 비율, 환급 비율 이런 말 씁니다. 왜? 보험료를 돌려주는 데 쓰니까 환급 비율. 그래서 미경과 비율을 할 때 제목이 단기, 기간이 짧게 끝난 요율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계약을 1년 했는데 7개월 단기하고 난 다음에 해약했으니까 그 요율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갑자기 그 품목별 그 기준에 보면 어떤 품목에 가면 단기 요율 이렇게 나와요. 미경과 비율이. 어머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냥 놀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어떤 데 가면 환급 비율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 보험료 환급하는 비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 어떤 것을 썼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보험료 미경과 비율에 대해서 환급하는 비율이었다. 이 얘기였는데 그 얘기가 모르는 사람은 시험에 어떻게 하느냐면 환급 비율 몇 % 적용하세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적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말 뜻 자체를 모르니까.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요거의 반대말 경과 비율 얘기 한 번만 이제 하고 OT를 마치려고 그래요. 경과 비율이란 시간이 지난 비율이다. 그래서 생산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기 동안 지나고 생장기 동안에 어떻게 하냐면 요만큼까지 지나고 이날 얘가 4월 15일 날 정식을 했는데 100일 동안 고추가 하니까 5월 15일, 6월 15일, 7월 15일 하면 석 달, 5, 6, 7, 석 달 지났네요. 그쵸? 큰 달이 며칠 있었어요? 5월 한 달밖에 없었네요. 그럼 여기가 100일 잡으면은 얼른 5, 6, 7월 13일이면 90일이었네요. 7월 13일. 그럼 90일에다가 열을 더하려니까 7월 23일인 100일인가요?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고. 여기 이렇게 해서 됐는데 중간에 6월 5일 날 땅 사고가 난 거예요. 6월 5일 너무 가운데쯤 되나? 맞죠? 한 이만큼쯤 될 거예요. 6월 5일쯤 해서 사고가 탁 났어요. 그리고 나면 이때까지 요때까지 경과한 날짜가 며칠인가? 경과한 날짜가 요거에 대한 전체 표준 생장 일수 일수분의 여기까지를 경과하면서 생장했겠죠? 요 날짜를 생장일수라고 그래요. 즉 생장하면서 뭐한 날짜? 경과한 날짜. 그래서 요 말을 할 때 준비기는 여기에 A 50 고추면 55.7%, 시설 작물 같으면 보편적인 작물이 다 몇 퍼센트? 40% 이렇게 해놓고서는 여기에 경과한 여기 100일분의 생장하는데 경과한 일수 생장 일수를 딱 올려놓고 글쎄 그걸 경과 비율이라고 부르네요. 말뜻 알고 나니까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요런 말들이 미경과 비율 속에 살짝 반대말로 숨어서 넘어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지금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문제풀이반에서 문제 풀어서 적응력을 높이러 왔더니 저런 것만 설명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응용력을 거쳐서 적응력까지. 자,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공부는 시험처럼, 시험은 공부처럼. 자,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시 공부하는 순간마다, 자, 이번에 공부하는 순간마다 이게 지금 예상 문제집 했습니다. 15일분 잘 됐죠? 자, 이게 잘 보이시나요? 앞면, 뒷면. 뒷면에다 제가 멋있게 써놨어요. 앞면에 적중 예상 문제, 뒷면에 작은 글씨로 합격으로 통하는 길. 자, 길. 여기 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발자국이에요. 공부하면서 쓰고 그 도서관을 걸어다녔던 발자국 표시를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 길에.
그 길이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인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 수강을 했고 지금 수강 신청하려고 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는 시험처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각오와 함께 지금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까지 절반이었습니다. 이 절반. 자, 어떤 사람이 멋진 그림을 하나 올려놨던데 거북이는 발전되어 있는 내일에 나와 경주한다.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일에 발전되어 있는 자신과 경쟁하고 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각오 있는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